네,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가 이제 현관. 전실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뭐하지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신발장 들어와 있고요. 신발장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산꽂이도 있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신발. 한 칸당 3켤레에서 4켤레까지는, 4켤레는 좀 어려운가요? 3켤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마감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 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은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은 도배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 샤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 샤시 슬라이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죠. 바닥 마루 마감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총 방 3개, 욕실 2개 있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방.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서 볼게요. 네. 도배랑 새로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취향에 맞게 도배 정도는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 이대로 임대 놓으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 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거울이 보여서. 네. 공용 욕실.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네. 기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욕조나 변기나 뭐 바닥 타일들도 크게 손 보지 않아도 임대를 놓으시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실제로 거주하시게 된다면은 한번 리모델링 하셔도 좋고 그냥 이대로 조금 거주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리모델링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건 수납할 수 있는 곳은 저희 거울 서랍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이죠. 거실. 판상형,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에 불이 안 켜져 있어서 불 좀 켜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워낙 집이 밝아요. 앞뒤로 지금 이 집이 남향집은 아니고 남동향 집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집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후 3시가 돼가는 시간이라서 뒤쪽에서 서쪽 주방 뒤쪽에서 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동향 집이라고, 남동향인데 동향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쪽으로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크게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광 통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판상형 구조라서 일조권, 채광, 통풍, 같은 말이죠. 채광하고 통풍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정 높이는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보시는 천정 높이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용 2.3m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등박스는 한 5cm가량 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에 아트월이라고 볼 수 있죠. 아트월. 저기 이제 핀 조명이 쌓여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조금 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은 마루로 쫙 깔려 있고요. 색상이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월넛 색상이죠. 전반적으로 월넛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넛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는 한참 유행했었어요. 2006년도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년, 13년 정도 된 집인데, 그 한 12, 13년 전쯤에는 유행했던 컬러라서, 여기도 이제 유행에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공간, 다시 한번, 참 앞베란다를 안 나갔네요. 이렇게 거실 공간 보여드리고요.
지금 전면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요즘 신축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앞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베란다 굉장히 넓습니다. 한 1.5m가량, 폭은 1.5m가량 돼 보이고요. 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으로는 조금 좁아 보이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넓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이렇게 수납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쭉 뒤쪽으로 가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가 여기 옆쪽도 이렇게. 여기 이제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반은 타일, 반은 대리석하고 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반반. 단차가 좀 있습니다. 단차가 있게 반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난 아파트다 보니까 위에 페인트들이 조금 벗겨졌어요. 여기는 한번 작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입주하실 때에도 이 부분들을 이게 한 번씩 작업을 좀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신축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에 타일도 조금씩 깨진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조금 이 부분들은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를 놓으실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이 정도 선에서도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는데, 월세를 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손을 봐주고 세를 놓으시게 되면 더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1000에 65만원씩 받았던 월세로 받았을 경우에 그 정도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조금 더 낮게 보셔야 돼요. 1000에 한 60만원 정도면 월세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는 7,500에서 8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월 수익을 그나마 조금씩 내실 것 같으면은 월세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주방인데요.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싱크대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 소개해 드릴 때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한번 교체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상판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상판이 아니라 싱크대 상판을 크게 교체하지 않아도 실리콘 정도만 교체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조금 느껴집니다. 지금 환풍기하고 상부장, 하부장 곳곳에 보면은 조금씩 손을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는 교체를 하시고 실입주 하신다면 교체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놓으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깨끗이 청소만 해도 사실 입주 청소만 해도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주방은 특히 기름때가 있어서 그런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입주 청소만 해도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입주를 할 건지 전세나 월세를 놓으실 건지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식탁등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제 식탁을 놓는데 사실 여기가 냉장고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제 생각에는 냉장고를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기역자로 디귿자, 싱크대를 아예 디귿자처럼 쓰는 것처럼 이 공간에다 식탁을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은 그렇게 넓은 주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탁실이긴 한데 엄청 넓은 세탁실이에요. 여기에 세탁기 설치하시고 보일러는 이제 가스보일러가 들어와 있고요. 세탁기 설치하고 건조기 설치하고 실제로 여기다 문을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놓으시고 문을 반대쪽 문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 그리고 또 주방 뒤편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쭉한 베란다예요. 여기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도 엄청 잘 들어오죠. 사실 여기에 빨래 세탁기 여기다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베란다는 굳이 세탁기 놓지 않고 여기다 세탁기 놓고 건조대도 여기다 설치하셔도, 그냥 집에 쓰는 건조대 있죠. 그 건조대 놓고 여기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워낙 잘 들어서 오후에 잘 마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주방, 거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안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안방이에요. 불 켜볼게요. 지금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와, 벽지가 엄청 화려하죠.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단색으로 마감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이게 뭐 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낡아서 아니면 뭐가 해지거나 뜯어져서 교체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상태는 양호합니다. 취향에 맞춰서 이게 좋으면 이대로, 아니면은 교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벽지가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에 이제 부부 욕실이 있어요. 화장실, 방 3개, 욕실 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 있고, 들어간 입구 쪽에 이제 화장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벽이요, 타일이에요. 보통은 벽지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물을 쓰는 공간하고 가깝게 있어서 조금 습기가 많이 찰 수 있어서 이렇게 타일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공간에 화장대 설치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타일 상태는 양호합니다. 네, 교체하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부분에 이제 타일이 하나 깨진 부분이 있어요. 한 짝이 깨졌네요, 한 개가. 요거는 사실 이제 관리사무소 쪽에 한번 문의를 하면 비슷한 타일이 있어서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샤워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환풍기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샤워 말고 세수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식 화장실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개인마다 다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욕실 싱크대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설명은 안 드렸어요. 수납장이 이렇게 측면에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예, 오픈이 되어 있고, 오픈이 아니라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그냥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도배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도배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색깔은 약간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도배에 여기 어린 아이가 거주를 했었나봐요. 약간 크레파스 흔적 같은 게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도 손을 볼 수 있으면은 도배 정도는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바깥쪽에 베란다가 또 있어요. 베란다가 엄청나게 많네요. 거실, 주방, 여기 방, 그리고 또 있었나요? 한번 베란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작은 방 뒤쪽에 있는 베란다. 베란다를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요즘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없어서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란다가 넉넉해서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 안 쓰시는 것들, 쌓아놓고 싶은 짐들 뒤쪽 베란다에 다 쌓을 수 있는 공간 엄청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 둘, 보조 주방 있는 데까지 해서 세탁실까지 해서 총 4개의 베란다가 들어와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매매가가 2번째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완전 강추드리는 물건이에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도 않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 쉽게 못 가시는 분들, 30평대 아파트가 영운동, 용암동, 금천동 이렇게 보시면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최하 1억 5천만 원씩은 보셔야 되거든요. 1억 5천짜리도 사실은 보기 드물죠. 30평대라기보다는 뭐 20평 후반대, 24평 뭐 이런 것들은 한 1억 5천 정도, 1억 6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 여기는 34평 32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34평이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인데도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이제 원래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600만 원을 더 할인하셔서 1억 6,500만 원까지 1억 2,900만 원 죄송합니다. 1억 2,9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매수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추가로 더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 아파트에서 조금 저렴하게 완전 주거 지역에서 대중교통 편리하고 병원 가깝고 청주 시내 쪽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갭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월세나 전세로 놓고 이 아파트를 조금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